삼교수님, 오늘은 2025년 3월 20일입니다. 제 지금 시국 특강, 특별히 이번에는 술판, 구판 이어서 나라 꼴이 개판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 이제 3달이 되어가죠. 폐업한 자영업자가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던 자영업자는 계엄과 탄핵 등을 겪으면서 지난 1월 5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590만 명보다 40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실업자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4년 만에 2.3배나 늘었습니다.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에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격리단길뿐만 아니라 그 많은 번화가들이 지금 텅텅 비고 문을 정말로 닫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시국 특강 앞부분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치보다는 경제입니다. 아직도 비상계엄령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정치인들과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연일 방송에 나왔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인들 정말 서민들의 아픔, 고통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50원에서 1,450원, 심하게는 1,490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11개월 만에 13년 만에 환율을 1,300원 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비상계엄령 이후에는 150원이나 더 뛰어갔고 지금 1,450원으로 환율이 뛰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거, 유학하는 학생들, 수출하는 상인들,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서로 헌법재판소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5년 50인 이상 기업의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97%의 기업인들이 올해 너무나 힘든 시기가, 그러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감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00명인데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고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합니다. 문 닫는 소상공인들 한숨소리가 대통령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남동에는 국민들의 비명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는 말은 2시간 계엄령에 다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말하는 윤석열 씨를 볼 때 과연 저 사람 귀에는 국민들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반문해 봅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해담이 횟집을 갑니다. 거기는 한 6, 7개의 횟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갔는데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손님이 제가 12시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이 해담이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비상계엄령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그랬더니 12월 3일, 작년 24년 12월 3일까지 장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날까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갖고 기분 좋게 저녁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9시에 이 집이 문을 닫는데 우리 사모님이 여보 저 텔레비 좀 보라고 그랬더니 비상계엄령이 터졌다고 그래서 처음엔 이 사장님도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여긴 지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느끼는 느낌하고 또 다릅니다. 육지하고. 그런데 4일부터 손님이 확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님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서빙 아주머니 한 분은 손님이 줄어들자마자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바로 관두면서 장사 잘 되면 나오겠다고. 그리고 오늘도 한 분 아예 출근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만 나와서 지금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먹는 동안 손님이 한 분도 안 들어왔어요. 이 집은 자연산을 취급하는 집인데 정말로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연산은 3일이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오면 그날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고 그러듯이 자연산은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그 수족관에서 3일을 지나면은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럼 3일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산소를 공급해줘도 바닷물을 공급해줘도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물고기 3일 동안 회가 팔리지 않으니까 아까워서 구워 먹고 찜해서 먹고 또 그래도 안 나가니까 지인들 빨리 와서 이거 갖고 가라고 나누어 준다고 그럽니다. 비단 이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장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코로나 때보다도 왜 힘드냐? 코로나 때는 보상이라도 해줬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으면은.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고. 지금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윤석열 씨가 보상해 줄 거예요? 김건희 씨가 보상해 줄 거예요? 국민의 집이 보상해 줄 거예요? 민주당이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개판이에요, 개판. 나라가 주인도 없고 백성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제가 춘향전 이 몽룡 이 변사또 잡아 찰 때 한 시가 있어요.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 총루락시 민루락 가성고처 원성고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윤석열 씨 술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정말로 한심한 그 태극기 부대의 댓글에 윤석열 씨 술 먹는 거 봤느냐고 그렇게 글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수도 없는 카메라에 잡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여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피를 마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쟁반에 담긴 만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호시가라고도 유명하죠. 만백성의 기름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이거 뭐 윤석열 씨 생일인가 하고 무슨 그 경호처 그거 무슨 60주년인가 그게 서로 맞아갖고 그 파티 때문에도 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지금 딱 우리나라가 이 꼴입니다. 정말 더 화가 나는 이 말은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는 변명입니다. 국민을 계몽하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득을 해야지 느닷없이 군인과 경찰을 내세워 국회에 진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합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계몽, 국민을 계몽시킨다. 이 계몽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유럽이 계몽주의가 이 왕을 전부 다 몰아내고 총리를 내세울 때 걸린 시간이 100년이 넘었어요. 그걸 계몽주의, 계몽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0분에 국민을 계몽한다? 이거 역사도 모르고 사상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는 진짜 무식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윤석열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말 안 듣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일이 잘한 거다라는 김계리 변호사란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눈과 귀로 직접 들었어요. 어쩜 시의적절하게 계몽되었다라는 말을, 그것도 대통령 변호하는 자리에서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경호처에 가서 총이 있는데 왜 남편 잡아가게 만들었느냐고 이 말한 게 녹음이 돼갖고 경찰에서 그거를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이게 꼴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헌법재판소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올해 헌법 서부 지방 법원을 난입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 보셨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국민이 할 짓이에요? 발로 차고 법원 사무실, 판사 사무실을 발로 차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거는 진짜 개판입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3월 7일 윤 대통령 측에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고 시간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그래서 구속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봤고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구속을 취소할 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울대학과 대학원까지 나왔고 판사보다도 법률 연구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해석 능력과 재판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 변호사들도 개판이고 판사도 개판입니다. 그리고 법률 연구하는 사람도 개판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 상선물산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별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렇게 한 연예인에게 마약 사건 하나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형량을 부과하는데 지금 인천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이 들어온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왜 판사들이 걸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25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 김용현 국방장관,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 다 전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게 다 이 사람이 맡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태극기 성조기 부대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다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는 지 부장판사를 구국의 영웅 애국 판사라고 칭송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참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더 개판인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를 한남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1년 만에
유일하게 적용한 겁니다. 71년 만에. 이러니 나라가 개판 5분 전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개판 5분 전에 참뜻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판은 한자어 개판 10개자다 뚜껑판을 씁니다. 개판, 뚜껑을 여는 거예요. 밥솥의 뚜껑을 연다는 뜻입니다. 6.25 남북 전쟁 때 대구 부근의 다부동 전투에서 서로 북한이고 남한이고 유엔군이고 수없이 죽어나가면서 전선이 거기서 정체가 됩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을 이룹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밥을 먹는 일이에요. 어떻게 배급을 받아야죠. 끊임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은 끼니를 해결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 부대나 유엔 보급단체에서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때만 해도 큰 밥솥이 많지 않았는데 일본 놈들이 쓰던 무쇠 밥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일본식 무쇠 밥솥은 큰 밥솥에 새 뚜껑이 아니라 나무 뚜껑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배식이 다 되면 나무판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이 뚜껑을 개판이라고 그래요. 배식하는 사람들은 밥이 다 되면 뚜껑 열기 5분 전에 개판 5분 전이요 라고 소리를 치면 줄을 서야 하는데 서로 밥을 얻어 먹으려고 앞에 서려고 밀치기도 하고 새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난장판 상태가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법이 무너지는 거를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일부 몰지각한 판사, 검사들이 서로 윤석열 씨 앞에 줄을 서려고 법도 윤리도 질서도 모른 채 개판 5분 전 모습으로 이성을 잃고 밥그릇 차지하기 위해서 반은 미쳐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 밥뚜껑의 의미는 사라지고 질서가 엉망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개판 5분 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개판 모습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동네 저녁 시간에 이상한 손님이 낯선 집에 들어가려 할 때 집 지키는 개는 낯선 사람이 왔으니 이를 드러내고 지저댑니다. 그러면 주인이 손님이 왔냐 하고 문을 열어보는데 문제는 바로 옆집 개들입니다. 한 집에서 개소리가 들리면 다른 개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자신도 마구 지저대며 조금만 지나면 50호 정도 되는 시골 동네가 밤에 온통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첫 번째 개는 이상한 손님을 맞이한다고 짖지만 나머지 개들은 왜 짖는지도 모르고 짖어댈 때 이상한 손님은 이 동네는 개판이군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면 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법을 가루로 만들겠다고 소리를 질러대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술판, 구판을 넘어서서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에 대해 많은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좋아하는데 질서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해가 하루는 동쪽에서 뜨고 다음 날은 서쪽에서 뜨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어느 날은 봄이었다가 어느 날은 겨울이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환경 문제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이 시국 특강할 때가 아니에요. 환경 특강 할 때예요. 환경 특강. 2050년에 지구 인구의 40억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느닷없는 경고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5억 명이 죽을 거다. 10억 명이 죽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공식 기관에서 2050년에는 지구의 반, 40억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질서가 무너짐, 자연 질서, 환경 질서, 나라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질서가 있어야 하고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도 서로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서로 지켜야 할 법과 도리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판사의 역할이 있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는데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하수인이 돼서 대통령의 개가 되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개판이 되어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거칠죠. 개판이라는 말.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개판이라는 말도 정중한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서로 이성을 갖고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